오늘은 이성후 시인의 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1970년대 산업화의 그늘 속에서 희생을 강요당해야 했던 민중들에 대한 깊은 사랑과 관심을 표현한 시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작품에 나타나는 이 벼는 기본적으로 민중을 상징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김수영의 풀이라고 하는 시가 풀이 민중을 상징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1년에서는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민중들의 모습을 표현하였고 2년에서는 공동체 의식으로 더 튼튼해진, 여기서는 이게 키워드죠. 튼튼해진 생명력을 노래하고 있다는 거. 3년에서는 서러움과 노여움을 뭐로 승화시키는 성숙한 모습이 드러나고 있고 4년에서는 희생적인 사랑으로 고난을 이겨내는 민중의 힘을 노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전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몇 개의 연? 4개의 연이네요. 벼는 서로 어우러져 기대고 산다. 햇살 따가워질수록 깊이 익어 스스로를 아끼고 이웃들에게 절을 맡긴다. 서로가 서로의 몸을 묶어 더 튼튼해진 백성들을 보아라. 죄도 없이 죄지어서 더욱 불타는 마음들을 보아라. 벼가 춤출 때 벼는 소리 없이 떠나간다. 벼는 가을 하늘에도 서러운 눈 씻어 맑게 다스릴 줄 알고 바람 한 점에도 제 몸에 노여움을 덮는다. 저의 가슴도 더운 줄을 안다. 벼가 떠나가며 바치는 이 넓디 넓은 사랑, 쓰러지고 다시 일어서서 드리는 이 피 묻은 그리움, 넉넉한 힘, 점점점점점 해가지고 여운적으로 끝을 맺고 있네요. 우리가 벼가 민중을 상징하는 시어다라고 하는 걸 알고 들어가는 것과 그냥 놔두고 들어가는 것은, 모르고 들어가는 것은 좀 많은 차이가 있겠어요. 이해하는 데 있어서. 자, 그럼 한행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벼가 뭐라고? 민중, 생명력 있는 존재. 서로 어우러져 기대고 산다. 어찌 본다면 이게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벼의 속성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우러지고 기대고 산다. 한마디로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햇살 따가워질수록 이 햇살은 뭐야? 그렇지. 시련, 고난, 압력. 따가워진다는 건 점점 심해질수록 깊이 익어 스스로를 아끼고, 자, 스스로를 아껴 익어서 비슷한가? 여기 해당하는가? 그거 있잖아. 그거. 그래.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스스로를 아끼는 거니까 겸손함.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 벼는 이런 부정적인 상황에서 오히려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들에게 절을 맡깁니다. 한마디로 공동체적 유대에 대한 신뢰감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1년은 고난을 이겨내며 서로 의지하고 살아가는 민중의 모습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연 보겠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몸을 묶어 더 튼튼해진, 한마디로 뭡니까? 결속력을 가지고 연대의식을 가지고 더 강해진 일종의 민중의 저력인가요? 백성들을 보아라. 여기서 벼를 보아라 그러지 않고 백성이라고 해가지고 원관념 벼는 바로 뭐야? 백성이야 라고 딱 제시해주고 있네요. 자, 서로가 서로의 몸을 묶어 더 튼튼해진 백성들을 보아라. 이게 바로 두 번째 속성이죠. 이 부분이. 그래가지고 힘을 합쳐서 강하게 맞서 싸우는 그런 모습이다. 죄도 없이 죄 지어서 더욱 불타는. 가만. 죄도 없는데 죄를 지었다. 말 돼, 안 돼? 안 돼. 역설법이야. 그리고 불합리한 사회 구조. 그런 구조에서의 고통과 그 다음에 불타는 분노죠. 마음들을 보아라. 누구의 마음? 그렇지, 백성들의 마음이라고 봐야겠죠. 벼가 춤출 때, 벼가 왜 춤을 춰? 가을이 됐잖아. 추수를 해야지. 민중이 승리, 결실을 맺을 때 벼는
결실을 맺었으니까 오 신나 이겼어 베리 굿 이게 이거야? 아니죠. 오히려 더 큰 세계를 위해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승리에 도취하지 않고 대의를 위해 많은 것을 포기하는 태도를 보여준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연은 결국 여기죠, 여기. 공동체 의식으로 더 튼튼해진 민중의 생명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벼는 가을 하늘에도 서러운 눈 씻어 맑게 다스릴 줄 알고 하는 거 보니까 이 가을 하늘은 갈등을 어떻게 정화시키는 매개체라고 봐야 돼요. 왜? 서러운 눈을 씻어서 맑게 다스리잖아요. 한마디로 자기 정화의 모습을 통해서 서러움을 달랠 줄 아는 벼의 현명함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바람 한 점에도 자 가을 하늘이 갈등을 정화시키는 매개체였다면 바람도 역시 갈등을 정화시키는 매개체고요. 자신의 노여움을 뭐한다? 덮는다. 일종의 절제와 인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결국 벼라는 어떤 존재입니까? 그렇죠. 서러움과 노여움을 승화시켜서 성숙할 수 있는 존재예요. 저의 가슴도 나의 가슴도 자신의 가슴도 더운 줄 안다는 것은 한마디로 뜨거운 열정과 정열 그 다음에 현실에 굴하지 않는 모습 이런 뜨거운 피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저항 그렇지 뭐 이런 단어.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하나 더. 자 가을 하늘을 갈등을 정화시키는 매개체고 바람을 갈등을 정화시키는 매개체를 했으면 긍정일 거 아니야. 그럼 기본적으로 긍정이면 아까처럼 노란색을 써야 될 텐데 왜 파란색일까? 그것은 가을 하늘이 갈등을 정화시키는 매개체이기는 하지만 결국은 벼로 하여금 뭘 느끼게 하는 서러움이라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대상이라는 거예요. 바람이 갈등을 정화시키는 매개체이긴 하지만 바람은 결국은 노여움을 느끼게 하는 대상이라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본다면은 가을 하늘하고 바람은 부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를 대하는 벼는 오히려 자신을 맑게 다스리고 노여움을 덮는다라고 표현하는 것으로 봐 민중의 현명함과 절제하는 속성을 부각시키는 존재라는 점에서 이거는 보기에 따라서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걸 가지고 시험 문제 낼 때는 박스 보기가 나온다든가 아니면 1번, 2번, 3번, 4번, 5번의 선지를 맥락적으로 우리가 살필 필요는 있겠습니다. 자, 3년은 결국 서러움과 노여움을 승화시키는 민중의 성숙한 모습. 마지막 4연 볼까요? 벼가 떠나가며 바치는 이 넓디 넓은 사랑, 떠나가며 바치는 이잖아. 그러니까 희생을 통한 배품이라고 봐야 돼요. 결국 희생적인 사랑을 바칠 줄 아는 벼. 쓰러지고 다시 일어서서 뭐야 끈질긴 생명력이죠. 어떤 외부 조건에 의해서 억압받고 시련받아도 다시 일어나 또 받고 시련받아도 다시 일어나 7.8기네요. 그죠? 드리는 이 피 묻은 그리움 이 그리움 뭐에 대한 그리움? 열망하는 세계 열망하는 염원에 대한 그리움. 그게 바로 뭔데? 자유와 평등의 세계 넉넉한 힘 아직도 남았어. 일종의 민중의 저력. 결국 사연은 희생적인 사랑과 고난을 이겨내는 민중의 힘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성부 시인의 벼에 대해서 한행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았습니다. 전체 정리하겠습니다. 자유시고요. 서정시고요. 그 다음에 무슨 시? 참여시. 참여시라고 하는 것은 현실의 모순, 현실의 불합리함을 거론하면서 독자로 하여금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를 바라는 의도로 쓴 시를 우리는 참여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가 참여적이죠. 그리고 예찬적이고 상징적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시가 가지고 있는 참여적 속성 요걸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흔히 이성부의 시는 참여시로 분류됩니다.
이는 이성부라는 시인의 시에는 왜곡된 현실에 대한 분노와 그로 인해 고통을 당하는 민중들에 대한 한없는 사랑의 감정이 공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의 시에는 현실의 왜곡된 모습과 역사 과정 속에서 지배 세력들에게 가혹하게 짓밟히고 고통당한 사람들의 삶을 껴안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 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는 거기에서 머물지 않고 억압과 소외의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민중들의 모습에 대한 애정을 담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자, 죄도 없이 죄 짓는다 라고 하는 표현은 불합리하고 모순된 현실이에요. 반면에 그러한 현실 속에서 시적 대상은 서로 어우러져 기대고 살고 햇살이 따가워질수록 깊어 익어가며 떠나가며 바치는 넓은 사랑을 보여주는 존재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벼로 대표되는 민중은 외적인 시련에 굴복하기보다는 서로 단합하며 끈질긴 생명력을 지니고 부정적인 현실에 저항하는 존재로 형상화되어 있으며 화자는 이러한 민중들의 저력에 대해서 예찬적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에서 참여적 속성을 갖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가요? 주제는 민중의 공동체적 유대감과 강인한 생명력 예찬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자, 특징 첫 번째, 대상이 뭐죠? 벼죠. 벼의 성장 과정 내지는 추수 과정에 따라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자, 어떤 내용이냐? 이 시는 모두 4개의 연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것이 벼의 일생과 어느 정도 맥을 같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죠. 벼는 서로 어우러져 기대고 산다. 햇살이 따가워질수록 깊이 익어 스스를 아끼고 이웃들에게 절을 맡긴다라는 일련은 벼가 다른 벼들과 함께 논을 이루며 사는 것을 통해서 민중의 공동체적 연대성을 발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다면 이연, 이 이연은 결국 뭡니까? 이거는 가을 수확기에 볕단에 묶인 벼를 통해서 개개인의 이념적 결속이 보다 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그럼 3년은 파란 가을 하늘에 익어가는 벼의 모습을 통해서 순결한 삶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자, 서러운 눈을 맑게 씻고요. 노여움을 덮잖아요. 정화의 모습이죠. 마지막 4연은 떠나가잖아요. 그죠? 즉 벼가 베어져 쌀알이 되어가는 과정을 통해 삶의 이상이라고 할 수 있는 자기헌신적, 이타적 사랑의 정신을 배우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추수가 끝난 가을의 텅 빈 들녘은 민중의 자기 희생적 사랑을 뜻하는 은유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명령형 문장을 사용하여 주제의식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죠. 자, 보아라. 별을 보라는 거예요. 백성들을 보라는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을 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백성 내지는 민중에 대한 어떤 예찬적인 태도, 그 다음에 민중에 대한 시인의 의식, 관점에 포커스를 맞추라는 것으로 주제의식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성부 시인의 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알람 버튼 눌러주시고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